이 손을 봐줘야 되는데 손을 보면 또 약해지잖아. 그래서 알좀 바치는 게 너무 많이 바치면 불리하지만은 내가 제일 원하는 자리에 바치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아기가 부실한 말은 이게 반대죠. 이 아기가 부실한 부실해서 밀면 술술술 밀려요. 그냥. 그럼 방사시에 활 전체가 울렁울렁거려요. 어느 정도 받쳐가 딱 쏘질 못하고 울렁거리니까 어떨 때는 더 많이 밀리기도 하고 더 적게 밀리기도 해서 한이 잘 안 씁니다. 영축이 많이 나죠. 아기가 방긋 하나,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자신이 당기면 적당한 속에서 아기가 딱 받쳐줘야 된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26번. 활의 고자는 이걸 고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고자라 그러죠? 예. 요건 뭡니까? 요건 양양고자, 양양고자. 그 내가 일본 오래 봤어. 첫 시간 때 그 뒤에 좀, 활 그림 안 나와 있었지? 인체 그림만 나와 있었지? 예. 다음엔 여러분도 이런 건 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활 내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한 오분 하면 바로 간목이 와줘야 돼요. 바트노브, 너노브, 삼삼이, 정탈목,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부러졌다. 그럼 어느 부분에 부러졌냐 물을 때, 한 오분이잖아. 한 오분 부러졌다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용어를 모르니까, 활 보면 말이야, 가운데 이래 굽는 데 있잖아. 그거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인체에 우리 활의 용어가 있고, 활에도 활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 아까 6번. 6번. 그리고 참, 아까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습사용은 무릎알이 좋은데, 대용은 어떨까요? 적당하겠지. 딴 체인지가 나죠. 맞습니다. 근데, 대회를 가면은, 무릎알이, 쇠알이 없습니다. 긴장을 해보면 더 땡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습사용은 모르는 거, 대용은 센 거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적당한 게 좋고. 참, 여러분, 이상하죠? 대회 갔다 오면서, 오늘 팔이 얼마나 무른지 그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더 땡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긴장해버리면요. 처음 살은 긴장해가 덜 가죠? 그 다음 살은 더 땡깁니다. 그리고 활을 포기했을 때가 제일 잘 맞습니다. 초선 조졌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아마 끝났다. 그러고 들어가면 몰아버리거든요. 왜?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버리고 몰아놓고 이제 돌아서면, 에이, 초선 잘 쏘았으면. 그거 안 하는 말. 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잘 맞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고자가 곱다는 말은 이 부분이 확 휘어진 거를 됩니다. 많이 휘어진 거, 뻗은 거가 안 되죠. 많이 곱으면 당길 때 헛힘이 들어요. 빡빡하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뻗으면 이게 또 철떡철떡거리면서 살을 못 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은 고자의 입은 뻗은 듯, 정털목은 곱은 듯, 아기는 방긋한 활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이제 각공을 얘기하는데, 계량공은 그래 만들 수가 없어요. 찍어내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각공은 곱은 듯, 뻗은 듯, 곱은 듯, 방긋.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면 또 업자가 없을 겁니다. 자, 12.
시위는 현이죠. 긴 듯한 거는 누구한테 좋으냐면 앞이 늘어졌다는 건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고개가 약간 들린 사람. 그래가지고 이 말 땡기 그 경우는 좋으니까. 그리고 팔이 길어서 말 땡기는 경우는 편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연습을 할 때 이게 빡빡하면 못 땡겨요. 그래서 현을 확 풀어봅니다. 현을 풀면은 같은 파운드인데도 땡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45를 쏘다 50을 올렸는데 좀 세다 말입니다. 그럼 현을 풀어서 하시다. 풀어버리면 1파운드 내지 2파운드 낮아져요. 그 대신에 너무 불면 여기도 때립니다. 철떡거리면. 그래서 여기를 때리지 않는 만큼 풀어서 쏘다가 조금 힘이 붙으면 다시 감아서 철떡거리면 살이 덜 가요. 그러니까 뻗으면 된 듯 하는 거는 앞이 둥글거나 뒤를 덜 당기는 경우에 쓰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선윤씨 손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안 떠 있습니다. 딱 붙어 있으면서 여기가 짧아요. 여러분 대나무를 휘일 때 1m짜리는 잘 휘어지지만 10cm는 안 휘지 않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강해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짧으면 짧았나 해도 이게 절반이라고 이게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인가 딱 해서 3분의 2 그러나 제가 황금 비율을 얘기했죠. 네. 이때 며칠? 1.63인가 뭐 1.6인가 6일 뭐 대충 가면 우리가 흔히들 3대 2의 비율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황금 비율. 우리 아름다운 미인들은요, 황금 비율이 맞는 미인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양쪽과 삐뚤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균형이 맞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여와 여기 사이 황금 비율이 딱 맞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만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을 짓 때도 이제 황금 비율을 지으면 굉장히 편안해요. 뭔가 보기에도 황금 비율일 경우에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턱을 늘리는 것. 여러분들은 좀 거의 많이 들어요. 이렇게. 공 걸리기도 하고, 딱 늘리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현의 굵기는, 이건 계량공도 요즘 그렇습니다. 상업사를 가지고 강공은 244, 중공은 210, 영공은 180. 근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어공소에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만에 자기가 발견했다고 큰 소리로 고친 사람 항상 있었어.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강중, 중국, 현궁 나왔는데 현궁하고 영궁이죠? 영국이죠. 그 미스프린트가 연궁, 예, 잘못됐습니다. 현궁이 아니고 영궁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 28번. 여기 휘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번에 강의했냐고 헷갈리는 게, 전번 마지막 강의 때 휘궁 장궁 설명했지. 그게 전번 1월을 해놓으니까 난 여기서 했는 걸 자꾸 착각이 되는데, 자, 휘궁이라는 건 뭐냐면 뿔이 여기까지 있는 걸 휘궁이라는 거예요. 뿔이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장궁은
각이 전부 다 있는 걸 장궁이에요. 용어가. 그런데 왜 희궁이 나오냐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다 수출 금지품을 딱 걸밀 때 활 못 만들도록 수국을 수출 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수국이 없으면 장궁이 안 되죠. 그럼 희궁은 요게 우리 한인뿔은 아무리 길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이건 계란궁이니까 길어 보이죠. 요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각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삼이 쪽에서부터는 뽕나무예요. 뿔하고 뽕나무 같이 겹치지. 이걸 휘궁이에요. 근데 이 휘궁은 좋은 점이 뭐냐면 땡기는 게 아주 일정해요. 오면 딱 받쳐요. 더 안 들어와요. 장궁은 각이 다 있는 건 땡기면 어떨 땐 늘어지고 줄하고. 그런데 이 장궁과 휘궁의 차이 중에서 장궁은 늘어지지만은 전체 목에 그렇잖아요. 우리 철궁 제가 설명하면서 이 대소 대신에 철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뿔하고 같이 그때 좀 갇혔습니다. 근데 이 휘궁은 보기도 아름답잖아요. 아, 휘궁이 아니고 장궁은. 근데 이 장궁을 요즘 이제 업자들이 도용을 해갔어요. 활이 길다고 장궁이라고. 전체가 뿔이 있는 것을 장궁이라고 합니다. 자, 길어서 장군이 아니고. 그러면은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자,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길게 제작했는 활, 평자가 있는 중작이라고 합니다. 보편풍적으로 만드는 활, 짧게 만드는 활, 이것이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계량궁 업자들이 막 그거 다 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궁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휘궁은 당기는 정도가 균일하고 장궁은 균일하지 못하고, 그런데 현대에는 휘궁이 없습니다. 저거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휘궁을 전에 극하이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접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접합을, 응? 갑자기 고르지. 접합을 왜 하느냐면, 이런 활들은 요 삼선의 부분을 대나무하고 뽕나무는 이렇게 엮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뽕나무가 아닌 대소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휘궁은 이러한 대소 속에다가 자, 이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꿀하고 뽕나무하고가 이런 식으로 딱 연결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래 놓고도 안 터지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휘궁은 잘 안 만들죠. 그리고 물속불도 있는데 뭐 안 되고 만든 걸 그거 팔리지도 않는데 고생은 직사예요. 그럼 뿔은 붙이면 전부 통뿔을 쓴다는 얘기니까 붙여 쓰기도 합니다. 아, 지금은 가공을 해와요. 옛날에는 통뿔이 이래 생겼다고. 이걸 통째로 해가지고 여가 보면 요 아우진 요면 요하고 뒷면 요 두 개만 써.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필사가. 옆면은 어떻거든요? 버립니다. 그런데 요 옆면을 가지고 또 만들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래 휘저는 요 단면 가지고 만지면 요건 안 돌아가겠죠. 이래 돌아가는 옆면을 굴비 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화피 단장을 딱 해놓고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말은 밟아도 돌아갑니다. 그건 이제 업자한테 속은 거죠. 요새는 가공해왔더라고요. 아, 좀 다행이다. 속지는 않았네. 그러면 이제 두 조각을 이렇게 이어 붙이거나 이런 건 없다는데. 요거가 끝입니다. 요소 요까지 하나, 요소 요까지 하나. 중간에 깨지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붙이고. 자, 일단 각품은 대부분 이제 한결 된 걸로 안 먹고요. 옛날에 이거보다 더 길었던 육량동이나 이제 그 장군 같은 경우에 긴활 같은 경우에 어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각각 각을 서로 이어붙인 한 자리 어린이라고. 지금 우리 쓰는 요 각품은 저는 한 장짜리고 그 외에 이거보다 더 긴 놈들은 이어서 쓰고. 자, 다음에 29번 화살. 화살이 굵으면은 아깝니다. 가늘면 비갑니다. 그런데 어딜 기준으로 합니까? 내가 쏘던 화살보다 내가 이제 이 지금 계량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죽시는 중매, 대매, 소매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살을 쏘다가 굵은 살을 쏘면 앞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앞가는 살은 좋지 못하다. 막 소임에 이롭지 못하다. 왜? 앞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긋기도 하고 배긋는다는 건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손 엄지가락을 들이킨다. 이거 트는 겁니다. 깍지손을 덜 당기게. 그러면 이 화살이 아까니까 뒤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쏘고 이렇게도 쏘고 요걸 약하게 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팔을 쏘는 데는 그 앞에 보면 깍지를 맹렬하게 쏘라고 하는데 거기 다 없어집니다. 근데 뒤 가는 살은 유리하다. 왜? 뒤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을 감싸서 그럼 안에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중손 등 힘으로 이 힘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깍지를 세게 쏘는 그것이 조정무술 처음에 나올 때 등 힘으로 해라 맹렬하게 해라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눈이에요. 눈. 자, 우리 윤쌤 6근하고 뭐 그게 뭐 왜 되더라? 색. 이상한 무기들이 막 나와. 이거 맞나요, 쌤? 오감만 말하자. 자, 우리 블루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는 굉장히 다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각 중에 제일 알아볼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눈 보는 거요? 이거 아니에요. 제 1번 아니에요, 1번. 1번이 제일 빠른 거예요. 우리 감각을 느끼는데 제일 문제예요. 전번 시간에 우리 저 현철 씨가
안 나는 거 왜 하면 좋으냐? 내가 그래서 표현결을 했어. 그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좀 성의 있게 대답해요. 제일 성의 있는 겁니다. 표 옮기는 거예요. 아까는 뒤 내는 거예요. 뒤 대는 거예요. 표 옮기면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른데 정답이 얘기해도 익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놨다가 오늘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감각 중에 최고로 빠른 겁니다. 뒤쪽으로 봅시다. 몸을 옮기고 의지를 가지고 막 바꾸는 거 제일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 맞으면 표를 옮겨서 맞추세요. 근데 표를 옮기니까 먹방이 된다? 그때는 소임을 고치세요. 소임은 먹방 만들어 놓고 표 옮기면 됩니까? 그때는 좋은 스승한테 가서 내 표가 지금 먹방이 된다. 이 먹방 피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눈을 감고 짧으면 들고 남으면 뒤내고 자, 눈이 최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갈 때마다 자기는 바람 불마다 더 틀었다 덜 틀었다 한대요. 그거 뭐예요?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제일 뒤에. 제일 안 맞아요. 우리 감각은요, 그걸 익히기도 어렵고요. 그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은 탁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표에 문제가 안 맞고 할 때는 표를 가지고 조정하세요. 기본입니다. 이거 여기서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밑에 줌 앞감과 뒤감 대비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자, 저 29번입니다. 박스를 보세요. 29번 박스. 20분만 다 끝내야 되는데. 9번 표. 자, 내가 쏟은 데서 줌 앞으로 되면은 줌 앞가요. 맞죠? 예. 오른표에서 줌 뒤로 되면 줌 갈까, 뒤 갈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뭐 봤습니까? 요거 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거. 그 다음 깍지가. 깍지가 몸만으로 붙어지면 어떤 현상이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어떤 쪽으로 갔습니다? 앞 같죠? 그 몸에 뜨면은 뒤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면을 가지고 맞추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맞추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안 납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붙을 때와 몸 안으로 뜰 때 벌써 좌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을 세운 데는 항상 이 살대를 가지고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끝을 보지 말고 여기서 훑어보고. 몸은 자 앞으로 숙이면은 안 나고 뒤로 넘어가면 중지납니다. 그거 저 박혀 있나? 내가 고치라 그랬는데. 예, 박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팔을 몸을 앞으로 밀면은 앞가요 사이. 뒤집으면 뒤나요. 되게 뒤나는 사람들이 몸이 뒤집어지면서 쭉이 들어오는 사람 거의 살이 뒤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화살이 안 나가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살 앞으로는 안 나갑니다. 활 세우면 땡겨 들어와요. 안 나가니까 팔에서 이만큼 떼어오던 걸 활 세우면 요만큼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몸을 싹 채우면 더 들어와요. 터니까 더 들어와요. 딱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표를 위해서 내 자세를 만들지 말라는 룰을 범한 겁니다. 내 자세는 항상 똑같으면서 표는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요 라인 잘 맞더라 해가 내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그 다음 줌손을 등 힘으로 이
힘이 등 힘으로 해가지고 딱 밀려가면은 살이 안 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손목을 등 힘을 안 쓰고 손목을 꺾어서 비틀면 뒤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화를 쏘다가 이상하게 안 난다 할 때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적어놓고 보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 화살의 각도. 화살이 자, 관을 이런 각도로 썼으면 이건 반드시 안 나요. 그죠? 이런 각도로 쓰면 반드시 뒤나요. 그 다음 활의 각도도 그렇죠. 엎으면 앞붙고 짧아지고 세우면 뒤나고 커져요. 화살은 골고만 안 나고 반하면 뒤분다. 방사시에 깍지가 강하면 앞으로 붙고 중으로 밀면은 반드시 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을 쏘다가 이상하게 한 10cm씩 안 나는 거는 약간씩 트는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쏘는데도. 근데 깍지를 강하게 쏘면 살이 중디를 떠서 줌 앞으로 싹 흘러요. 그 살이 좋은 게 뭐냐면 관을 드러내놓고 쏠 수 있어요. 관이 묻혀가 있을 때는 먹관이 작아요. 그래서 촉 보는 사람들은 한계는 촉 끝이 관 위에 딱 걸릴 때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때 촉발을 들면은 딱 먹관이에요. 그 대신 밑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 끝부분이 관하고 일치될 때가 또 어려집니다. 잘 쏘이면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요때부터 못 가야 돼. 그래서 촉을 볼 때하고 밑으로 볼 때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 설명할 시간 없어서 생략합니다. 예? 그다음 엎인 활. 활이 엎여 있어요. 이게. 활이 엎여 있는 데서 하정을 딱 받치면 여러분은 여기가 강하니까 살이 이렇게 튑니다. 엎여 있는 활을 이렇게 꺾어보면 살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그거를 전번 시간에 제가 그래서 활을 세웠을 때 이래 받치면 넘어가고 이래 누르면 짧은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 엎인 활에 절피가 낮을 경우, 절피가 이렇게 낮으면은 여기가 많이 꺾이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튈 거예요. 높으면 여기가 더 꺾이니까 이렇게 튈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납니다. 그 다음 몸 중심이 앞발에 있으면 안 납니다. 중심이 앞에 있다는 건 내 몸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뒷발에 있는 거 몸이 제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앞쪽이냐 뒤쪽이냐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디 메모를 해 두시고 혼자 습사를 하다가도 평소하고 다르게 이상해 안 난다 뒤난다 그 앞에 보면 또 화살이 넘는다 짧다에 대한 가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메모를 해가지고 두시면서 이상해 나는 바로 쏘는데 바람에 영향도 없는데 안 나고 뒤나고 할 때는 거의 이 부분의 한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상식적이라 하지만은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이 매일 보던 사람이 보면 니 지금 이렇게 쏘는 게 이렇게 쏘고 있구나 하면 지적이 돼요. 근데 본인은 못 찾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나열시켜 놓고 그것도 상식적인 걸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소임을 찾아가세요. 자, 30번. 자, 누가
30분 한번 읽어보세요. 앙사하기 전에 낙전의 폐도 있나니 이것은 앞쪽에 힘이 들거나 앞이 빨거나 각지 손을 껴서 지거나 하는 세 가지 폐단에서 매양 생기는 연고이니 첫째 앞쪽에 힘이 들지 않도록 하며 둘째 줌선과 각지손의 등 힘을 밀어 짜서 걷고 셋째 각지손으로 살의 운이를 껴서 쥐지 말면 이러한 낙전의 폐가 없나니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원인을 잡았는데 저는 다섯 가지를 그려놨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그랬죠? 낙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낙전에서 누가 물었죠? 조금 전에 누가 낙전에서 안 물었어요? 자, 방사하기 전에 낙전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딱 땡기 왔는데 다 땡기기 전에도 낙전을 하지만은 소올락할 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요. 그럼 못 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방사하기 전에 낙전의 폐도 있는 이것은 첫째, 앞쪽에 힘이 들거나 이 앞쪽에 힘이 들면은 여기가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은 이 깍지를 당길 때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같이 버텨가지고 같이 연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쪽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 여기는 움직이죠. 여기는 움직이는데 앞쪽에 힘을 딱 주고 있어 이렇게 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이 빨거나 빨다는 얘기는 흉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빨거나는 흉실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또 하나 있네요. 각지손을 껴서 지거나 하는 각지손을 껴진다는 것은 각지가 여기를 같이 물고 있는 거예요.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가 조인이 있어야 이 뒤 각지손을 만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움직여도 여기는 여기서 그 조인트 역할을 하죠. 이걸 이렇게 시멘처럼 붙여놓으면 여기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각지하고 살은 1cm 정도 떼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비트는 사람은 1cm 이상 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딱 굳어 있지 말아요. 그러니까 조인이 되어 있지 말아요. 그로 인해서 보세요. 이것이 딱 조인되어 있으면은 쏠 때 이게 움직이면 이거 같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 충격 완화 장치에 있으면 이건 제껴도 이 충격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흉실. 앞이 빨거나 흉실하는 건 보세요. 흉실을 한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요. 근데 팔을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흉실이 되어서만 이 각도가 보세요. 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면 딱 갖다 붙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쏠 때 약간만 힘은 좀 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박스에 했는 데는 5가지를 해놨어요. 각지 손목이 밖으로 틀린다고 했어요. 틀린다. 이때 화살이 축전피에 붙은 각도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요. 몸 안에 각지를 붙일 거예요. 교정은 각지를 비튼 게, 자 여기에 짠다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짤 때 화살의 각도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 안으로 들어와요, 밖으로 가요?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전번에 강의를 하면서
짜다에 대한 강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용어에 짜다가 나오는데 이 짜다는 조직하다. 형태를 짜다로 해석해야 되지 빨래 짠듯이 짠다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활은 절대로 비틀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량공이라는 게 조단이 나오가 비틀어도 활이 안 넘어갔어. 그렇죠? 근데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내 바른 공체로 조직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회 가든지 나머지 가면 많이 듣습니다. 짜라! 야니 더 짰네. 그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은 중성과 각지 등림으로 밀어 짜다는 해석은 조직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앞뒤선 빨래듯이 짠다는 건 틀렸다. 바른 해석은 중손 등림으로 밀고 각손 등림으로 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첫 시간에 이 강의를 좀 못해드렸는데 높이 들고 당길 때 반드시 이 등힘을 이용해서 당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힘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왕지 같은 경우에 이어서 이걸 가지고 탁 걸어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라 하면 이래 당겨요. 힘이 들어요. 여기가 밀고 밀리든 이걸 당기든 각지는 항상 이 힘을 위주로 해서 이걸 제껴서 이렇게 넘겨와요. 그러려면 높이 돼요. 이만큼 안 높이 돼요. 최소한 눈 정도는 와 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활이 약할 때. 활이 약할 때는요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 쇠바닥 큰 거는 그 마음대로 못 하죠. 쪼매는 거 가지고 탁 차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길 때는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버거울 때 절대 못 하죠. 그래서 활을 내가 이길 만한 걸 하는. 자, 다음 31번. 자, 31번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정순을 쏘는 때에는 내양 상기도 되며 호흡이 철쭉돼야. 자, 들어갈게. 정순을 쏘는 때는 내양 상기도 되고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호흡도 재촉이 되어서 방사할 때의 만족이 캐인다는 건 만족이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캐이지 못하기도 쉬울지니 아무쪼록 하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호흡이 재촉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안정히하며 기운을 화평히하여 만족하게 되도록 주의할 것이다. 자, 10분 이상 쉽니다. 그렇다가 다시 들어가면 긴장은 첫 순서 때보다는 덜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아, 나는 가히 배 밖에 나가 절대 안 한다. 천만 원 없어. 저도 합니다. 근데 긴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억누를 수 있냐, 이 문제지. 천음살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이 바지가 떨죠. 예, 어떻습니다. 들어져 나지 않은 사람은 편안한 거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15중 하는 이런 친구도 긴장은 합니다. 그 대신 남보다 적게 합니다. 그래서 상기를 하죠. 그 상기를 하게 되면은 만족하게 땡기지 못해요. 완전히 만족하게 땡겨야 내 평소 소득제가 딱 보고 마차가 쏠 텐데, 아, 이게 뭔가 어둠해지는 거예요. 그래가 탁 나는데 요행이 맞으면 좋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 그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상심을 갖고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자꾸만 평상심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뭘 하고 아니면 좋은 식기를 외우든지 해서 외부하고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활수. 그리고 화를 즐겨라. 제발 여러분 활 좀 즐기면서 오세요. 맞고 안 맞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이 딱 걸리면 안 되거든 그게. 상이라도 1등 상 같은 경우는 뭐라 요걸 맞춰야 내가 장유상을 한다 달달달달 떨립니다. 자, 승단대회가 45시 마지막 한 발까지 막 이거 멍겨있습니다. 초단 2단 본 사람 이게 안 꼽혀요. 벌벌벌 떨어가. 그럼 뒤에서 이제 뭘 합니까? 천천히 쏘라, 천천히 쏘라. 그걸 천천히 쏘아집니까? 이게 안 꼽히는데 누가 꼽아줘야 정도로 뜹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친구한테 어느 때 가서 너 이제 학사 졸업했다. 하지만 석사 박사가 남았다. 근데 아직 석사 못 땄어. 근데 나중에 나보고 선생님 박사는 뭡니까? 박사에 따르면 평상심이다. 항상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한테 박사학위 주겠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딱 마찬가지 이제 31번 했죠? 32번 살은 5개 중 그 중에서 경한 것으로 일자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나니 그 이유는 매양 전순 쏠 때 장시간을 쉬었다 소나니 일자 쏠 때 매양 거부하여 만족하지 못한 폐가 있어서 살이 덜 나는 거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자, 죽신은 똑같이 만들어도 약간 가벼운 게 있고 약간 무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살의 앞쪽에 중심이 있는 살은 촉이 많이 무거워요. 짧아져요. 중심이 뒤쪽에 있으면 조금 더 가요. 자, 그 똑같은 살인데도 덜 가는 살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쏠 때는 외양 상기되어서 맞습니까? 거북하여. 그게 뭐냐면 상기되는 겁니다. 긴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덜 땡긴다. 만족하게 내 쏘듯이 몽케 쏘고 그냥 놓게 되니까 좀 가벼운 거 가지고 그 방어하게 소가 맞아요. 근데 계량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축시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계량실 쓰다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세요. 매양 쉬었다 쏠 때는 거북에서 덜 땡긴다. 그래서 짧아진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래.